자고하는 의사 유영현의 오디오 칼럼 원 플러스 원 이야기 원 플러스 원 이야기 10번째. 차에 열광한 유럽, 그게 이 의사 덕분이라는데. 차는 네덜란드인에 의하여 처음 유럽 각국에 전파되었다. 영국이 1600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인도식 민지 개척에 나서자 네덜란드인들은 2년 뒤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아시아 경영에 뛰어든다.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포르투갈 및 영국과 치열한 식민지 정탈전을 통하여 동남아시아를 지배하게 된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본거지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무역을 장악한다. 포르투갈과 치열하게 싸워 마침내 말라카 해협의 안전한 운송도 확보하게 된다. 네덜란드는 동남아시아의 향신료와 중국의 차를 유럽으로 싣고 나가 전파하는 역할을 주도한다. 1610년경 네덜란드는 퓨젠성의 하문을 통해 차를 수입하여 유럽에 전파한다. 차는 곧 유럽인들을 사로잡았고 수십 년간 네덜란드는 유럽인들에게 차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네덜란드는 일본 무역도 사실상 독점하게 된다. 16세기 후반기에 포르투갈인들에게 교역의 기회를 허락하였던 일본의 막부 정권은 교역과 기독교가 함께 들어온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점차 일본 내 가톨릭교도 기리시탄을 박해하고 포르투갈을 경계하게 된다. 1637년 가톨릭 교도들의 대규모 봉기인 시마바라의 난이 벌어지자 막부 정권은 폭동을 진압하고 일본 내 기독교를 전면 금지시킨다. 일본은 선교 없는 교역에 집중하겠다는 확신을 준 네덜란드인들을 신뢰하게 된다. 1641년 일본은 1579년부터 포르투갈이 사용하던 나가사키 앞바다의 인공섬 데지마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상관으로 독점 사용하는 권한을 준다. 이 섬을 무역창고로 할애받아 네덜란드는 동양 무역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게 된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대부분 이익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나왔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식물품, 인도의 면직물을 일본에 판매하고 일본으로부터 구리와 은을 수입하였다. 구리는 아시아 역내 다른 나라에서 수요가 높아 네덜란드는 아시아 역내 무역으로도 수입을 올렸다. 일본에서의 입지를 구축한 네덜란드는 청나라 초기 명나라 잔존 세력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도자기 무역을 담당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는다. 마침 일본은 조선의 도공들을 임남 포로로 데려와 자국에서 도자기 생산에 성공하고 일본 특유의 채색자기 생산에 성공하였다. 네덜란드는 일본의 채색자기를 유럽에 수출한다. 일본의 채색자기는 청나라의 청화백자보다 화려한 색으로 유럽인들의 찬사를 받았다. 도자기 수요는 차 도구에 한정되지는 않았지만 유럽에서의 차의 수요 급증과 비례하여 차 도구 도자기 수요도 급증하였다. 차를 끓이는 주전자와 차를 담아 마시는 찻잔 수요는 유럽이 자체로 도자를 생산할 때까지 급증하였고, 스페인에서 어렵게 독립한 네덜란드는 단숨에 강국의 하나로 뛰어올랐다. 네덜란드의 아시아 무역 지배는 포르투갈 영역을 흡수하면서 흥하였지만 결국 해양 강국으로 도약한 영국에 의하여 위축되기 시작한다. 17세기 후반기에 해양 지배권을 두고 영국과 치열한 접전을 벌인 네덜란드는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벌이게 된다. 궁극적으로 영국은 네덜란드에 비해 우세해졌고 해상로를 장악한 영국은 차 무역도 장악하게 된다. 네덜란드는 일본에서의 입지는 꽤 오래 유지하였다. 일본은 서양의 창고로 네덜란드를 선택한 뒤 데지마 섬의 네덜란드인들의 체류를 허용하였을 뿐 아니라 해마다 쇼군이 네덜란드 상관을 만나 국제정보를 취득하는 등
네덜란드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간다. 네덜란드를 통하여 들어온 서양 학문은 총칭난학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붐을 일으킨다. 일본은 네덜란드 학문으로 넘치기 시작하였고 난학은 일본 사회 전체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한다. 결국 메이지 유신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서양화와 근대화는 네덜란드를 창고 삼은 일본의 변신의 결과였다. 특히 대지마 섬에 함께 거주하던 서양 의사들이 일본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17, 8세기에도 서양의학은 치료 허무주의에 빠져있을 정도로 별다른 진전을 하지 못하였다. 동양의학에 비하여 그다지 빼어난 실적을 거두지 못할 때였다. 그래도 그들은 동양의사들과 달리 외과의술을 일부 발휘하였다. 칼로 몸을 가르고 수술을 하는 외과의술은 한방의술과는 구별되었다. 서양의학을 배우려는 일본 의사들이 나가사키로 유학을 오기도 하며 서양의술이 붐을 일으키면서 네덜란드 해부학 교과서가 일본어로 번역된다. 조총이 일본을 끼운 1543년에서 230년 지난 때 새로운 인체해부학 책인 해체신서가 번역되어 나온다. 일본이 네덜란드로부터 의학을 한창 수입하던 시기 네덜란드는 잠시 세계의학을 주도하였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된 작은 나라였던 네덜란드는 1575년 설립한 라이덴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서양의학의 강국이 되었다. 라이덴 의과대학은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 해부학 강의의 주인공 니콜라스 퀼프를 포함하여 뛰어난 해부학자들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여러 의학 연구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 17, 8세기의 서양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의학교육 방법의 혁신을 이루어 의학교육의 질을 높여 유럽 전역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유인하여 국제적 영성을 얻었다. 라이덴 의과대학 융성기 최고 의학자로 평가받는 이는 베르하베이다. 뛰어난 해부학자와 병리학자이기도 한 베르하베는 병력을 듣고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진단하는 방법을 강조하였다. 의학의 정량 개념을 도입하였고 온도계를 임상에 응용하였다. 그가 수립한 도제식 임상교육은 현대 임상의학 교육의 기초가 되었고 다른 나라의 의학교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는 식도에 구멍이 난 식도천공을 관찰하여 자신의 이름을 붙인 베르하베 증후군이라는 질병의 이름을 의학 역사에 남겼다. 베르하베 증후군이란 식도 내압이 상승하여 식도 전층이 찢어져서 천공이 일어나는 위험한 임상 상황을 뜻한다. 보통 심한 구토로 인하여 유발되고 배에 힘을 주는 기침이나 물건 들기 등에 의하여서도 유발된다. 식도 내용물이 가슴의 종격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켜 종격동염을 일으키면 사망에 이르기도 할 정도의 응급 상황이다. 아시아에서 유럽의 베르하베를 수신인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그 베르하베 교수에게 전달되었다는 일화는 베르하베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베르하베가 활동하는 시기는 유럽으로 수입된 차가 널리 퍼지던 시기이다. 유럽에 차가 전래되었던 초기에는 차가 약물로서 가치가 있느냐는 논란을 심하게 거치게 된다. 이때 베르하베는 차의 효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 베르하베는 차의 양리학적 특성을 연구하여 문서로 발표하였다. 그는 차가 소화를 돕고 기분을 좋게 하며 특정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기술하였다. 나아가 베르하베는 차가 약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차가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며 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차를 권유하였다. 영향력 있는 의사였던 유럽의 베르하베의 관심은 차가 건강음료로 유럽에서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금도 차는 단순한 기호식품이지만
건강에 유익한 음료라는 인식이 강하다. 오늘날 차가 널리 소비되는 데는 네덜란드 상인 그리고 네덜란드인 유럽의 배려합의 영향력이 작용하였다.